네, 26번째 강의고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주로 이제 종강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일반 상대론을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일반 상대론이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 관한 것인데, 그래비티가 커브드 스페이스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보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 커브드 스페이스에는 이제 익스트린식,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과 이제 내부적인 게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좀 더 자세히 구분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3차원 공간, 우리가 사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인베드된 놓여져 있는 2차원 평면, 공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구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임의의 서피스를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이제 얘를 뭐 베이시스 벡터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고, 어떤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벡터가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게 베이시스 벡터죠. 그리고 베이시스 벡터를 통해서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는 탄젠트 플레인, 접하는 면, 다음과 같이 공면이 있으면은 공면에 접하는 어떤 포인트 P에서 이 공면에 접하는 그 평면이 존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평면을 우리가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하고요. 탄젠트한 플레인이다, 접하는 면이다, 평면이다. 그리고 그 탄젠트 플레인의 베이시스 벡터로 이루어진 그 스칼라 프로덕트가 우리가 매트릭이 된다는 걸 보였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복습을 다시 하고 이걸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그 길이를 ds라고 하면, 이 2차원 공면상에서 임의의 길이를 ds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2차원 평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트릭 텐서가 그냥 크로네커 델타처럼 되는 것이고요. 뭐 이게 유니크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2차원 평면을 기술하는 유일한 코디네이트가 아니잖아요. x, y가. 예를 들면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이 매트릭 텐서가 다른 꼴로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 텐서만 보고 얘가 서피스가 플랫하냐 아니냐를 당장에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얘가 만약에 이런 카티시안 매트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얘는 플레인인 게 확실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얘가 서피스가 평면인지 아니면 공면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그걸 좀 더 약간 우리가 이 미분 기하학의 기초 중에 하나죠. 그거를 2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평면이 아니지, 서피스가 커브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 오늘 좀 더 다룰 텐데요. 그 개념이 바로 이제 가우스가 정립을 한 리만의 스승인 가우시안 커버처라고나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가우시안 커버처를 이해를 하면 사실은 이걸 일반화 개념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이 커브드 스페이스가 뭔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커브드 스페이스를 이해하면은 그건 이제 바로 적용하면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인트린식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상대론이 어렵다는 막연한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기 첨자가 많아서 그렇죠.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텐서인데, 텐서가 이제 첨자가 2개만 있어도 힘든데 이제 4개씩 나오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2차원에서는 그럴 염려가 거의 전혀 없기 때문에 2차원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뭐냐? 일단은 얘가 이 어떤 뭐 사발처럼 생겼는데 뭐 모양은 상관없어요. 그냥 임의로 그린 거예요. 그 임의로 그렸는데 이제 얘는 분명히 구부러져 있죠. 구부러져 있는 거를 이제 가장 얘를 그 Z가 물론 이제 3차원에 임베드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Z랑 요 서피스가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가를 이제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를 다루는 데는 이제 이 2차원 XY의 코디네이트에 세컨드 오더까지만 다루면은 충분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어떤 로컬 리전에서 around P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P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느냐 하는 거는 요거 2차만 다루면 돼요. 그죠? 공률이니까. 공률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공률은 1차는 그냥 직선이니까 이 세컨드 오더를 다루면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무엇이냐 갑자기 전화가 그러면 사람 예측 못한. 자, 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2차까지만 다룬다는 얘기는 Z를 2분의 1은 나중에 편의상 붙이는 거고요. A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B의 Y제곱 플러스 C의 XY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그 수리물리 시간에 배운 방법을 쓰면 이렇게 써도 되죠. XY 쓰고 그 다음에 A, B, C, D 아니지 뭐하냐 A, B, C, D가 아니고 이쪽이 B 이쪽이 C 쓴 다음에 X, Y 이렇게 써도 되죠. 앞에 이제 2분의 1을 넣어야 되죠. 2분의 1은 뭐 편의상 들어간 거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요거를 이제 다이아고널라이즈 할 수 있죠.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은 얘를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2분의 1 하고 뭐 우리가 축을 돌리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혹시 이 개념 모르는 사람은 수리물리 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얘를 새로운 좌표의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알파, 베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게 이제 사실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건데 뭐 타원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뭐 원래 축으로 하면 이게 다이아고널 텀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이거 지금 내가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얘를 뭐 풀었으면은 2분의 1의 알파의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베타의 y 프라임 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이 알파, 베타가 사실은 커버처랑 관계가 있는 거죠. 알파하고 베타하고가 결국은 이제 커버처를 결정을 하는 얼마나 구부러져 있느냐 결정하는 건데
아무튼 요 M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써서 요걸 우리가 M이라고 하는 요 매트릭스를 우리가 커버처 매트릭스라고 부릅시다. 그 커버처 매트릭스를 우리가 M이라고 쓰고요. 이 M을 A, B, C, D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A, B, C, D가 아니라 A, C 시메트릭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은 알파 하고 이제 베타가 나오는 거죠. 이 알파 베타 이름이 붙었는데 얘 이름이 그냥 프린시팔 액시스가 되니까 프린시팔 커버처라고 부르고요. 그냥 이름이니까. 예를 들면 뭐 얘가 이제 x축으로 이렇게 그 그림을 보면 이제 x, y 이 경우는 사실은 약간 뭐 타원인지 뭔지 잘 안 보여서 이걸 x축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y축이라고 하면은 이쪽 방향 y축이라 하면은 그 x 방향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잘 안 보이죠? 이 x 방향의 프로젝션을 하면 이제 이런 게 될 거고요. 그쵸? y 이퀄 제로에서 그리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z 이퀄 2분의 1의 알파 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y축 방향으로 또 있죠. 색깔을 뭘로 할까? 초록색으로. y축 방향으로 또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구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림 좀 이상하죠? 그림이 이상한데. 아무튼 그 y축 방향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또 이제 z 이퀄 2분의 1 베타의 y제곱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알파하고 베타를 프린시플 커버처라고 부르고요. 그건 이제 다이아고널라이즈 했을 때 커버처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했을 때 그거의 아이겐밸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이미의 서피스에서 ds 제곱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우리가 그 gij의 dxi하고 dxj 이렇게 쓰는데 by definition 이 매트릭 텐서를 이용을 해서 자, 근데 그 뭐냐 저기 얘가 이제 3차원이면은 그냥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게 3차원 이미 공간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서피스 안에서 예를 들면 요 이제 뭐 P 근처에서 그 포인트 P 근처에서의 그 ds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걸 따지는 거니까 이놈은 이제 z 대신에 얘가 z가 얼마였어요? z가 요거였잖아요. z 대신 이걸 쓰니까 자, 이 프라임은 다 없애고요. z가 이제 2분의 1의 알파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베타 y제곱이다 라고 쓰면 dz가 알파 x dx 더하기 베타 y dy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쭉 전개를 하면 dx 제곱에 dy 제곱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z라는 걸 없애서 2차원으로 변수를 두 개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전체의 제곱을 하면 되니까 요거에
왜 이러나? 복사를 해서 요거에 제곱을 하면 되니까, 그죠? 자, 요거를 그래서 x, y, dx 제곱, dy 제곱,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텀 세 개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dx 제곱은 1 더하기 알파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 dy 제곱에는 1 더하기 베타 제곱 y 제곱에 dy 제곱, 그 다음에 크로스 텀이 2배의 알파 베타의 xy의 dx dy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매트릭 텐스의 정의에 따르면 이게 바로 첫 번째 항은, 그러니까 ij를 x를 첫 번째 컴포넌트, y를 두 번째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얘가 g11 다이아고날 항이 되겠고, 얘는 y에 관한 것이니까 g22. 이놈은 g12하고 g21을 합해 놓은 건데 뭐 같으니까 두 배의 g1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물론 좀 더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 프린시펄 엑시스가 아니면 얘가 이제 그 DZ를 DZ 그러니까 A, B, C들을 그러니까 Z가 2분의 1 AX 제곱 더하기 2분의 1 BY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CXY까지 포함을 하면 DZ가 A의 X DX 그 다음에 더하기 BY DY 하고 뭐가 있느냐면 또 C의 Y의 DX가 있고 플러스 C의 X DY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다 고려를 하면 DS 제곱은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가 있고 GIJ의 TXJ를 쓰는데, 이 경우에 이제 매트릭이 G11이 X 제곱에 관한 거는 1 더하기 AX랑 여기 CY가 있죠. CY의 제곱이 있고, 여기 가로는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G22는 여기 1 더하기 여기 DZ 제곱에서 요 항들이 나오니까 BY 플러스 CX 제곱. 그 다음에 G12는 G21하고 같은데 얘는 요런 크로스 텀이 되겠죠. 요렇게 크로스한 텀이랑 요렇게 크로스한 텀.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하나가 되고 AX 더하기 CY랑 그 다음에 BY 더하기 CX 이렇게 하면 문제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우시안 커버처는 여기 두 가지 커버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커버처가 있는데 인트린식 커버처가 있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트린식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엔 익스트린식 한 게 있는데 외부에서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가우시안 커버처라고 부르고요. 가우시안 커버처라고 여기다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익스트린식한 거를 우리가 mean 커버처, 평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정의가 뭐냐면은 얘는 아까 그 두 개 프린시펄 커버처, 그러니까 K라고 우리가 정의 쓰고요. 얘는 두 개의 프린시펄 커버처 곱이에요. 그 다이아고널라이즈된 것의 곱이에요. 다른 식으로 하면 일반적인 그 커버처 매트릭스에서는 그냥 디터미넌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터미넌트는 그 베이시스를 바꿔도 그대로니까 알파 베타 두 개 곱이 분명하죠. 다이아고널라이즈 했을 때의 두 개의 곱이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 민 커버처는 그냥 뭐 이게 조금씩 정의에 따라 다른데 그냥 두 개의 평균 값이에요. 어떤 때 뭐 제곱을 하기도 하는데 디멘전 맞추려고. 아무튼 이거는 이제 두 개 더하기니까 사실은 트레이스죠. 트레이스 역시 그 오소고날 트랜스폼을 해도 안 바뀌니까요. 자, 그렇게 되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이제 한 세 가지를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실린더. 색깔을 좀 바꿔볼까? 원통. 실린더는 그 일단 답을 말하면은 only extrinsic curvature 만 있어요. extrinsic curvature만 있고요. 그 보면 알죠. 우리가 그냥 이거 기하학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다시 펴면 이게 그 우리가 인투이티브한 의미는 다시 펴서 평면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림질을 하면 완벽하게. 요새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 뭐 전개도 얘기를 하죠. 전개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익스트린식 커버처만 있는 거예요. 전개도로 구를 못 만들죠. 종이를 잘라서 구를 만들 수가 없죠. 왜 못 만드느냐를 따지는 게 사실은 리히만 기하학이죠. 가우시안 그 커버처 때문이에요. 리히만까지 안 가고. 근데 전개도를 그로 못 만들 수 있으면은 이제 익스트린식 커버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면으로 만들 수가 있다. 또는 평면으로부터 평면을 구부려서 그 실린더를 만들 수가 있죠. 만들 수 있다. 그죠? 사실은 그 이 미분기하학의 주요 개념은 그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자, 익스트린식 커버처만 있고요. 얘는 보면 알겠지만은 그 잘 보면 그 한쪽만 커버처가 있죠. 예를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XYZ가 조금 뒤집어졌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 요거를 Z라고 하고 그 요거를 XY라고 합시다. Z, XY. 이게 뭐냐면은 그 ds 제곱이 그 dz 제곱 더하기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인데 얘는 그대로 있죠. 구부러진 바가 없죠. 근데 z하고 x의 관계가 뭐냐면은 이 반경을 a라고 하면 z 제곱에다가 x 제곱을 더하면은 이게 a 제곱이 되죠. 서클이니까 단면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dz는 플러스 x dx는 제로. 자, 근데 어디 근방을 따지냐면은 z 이퀄 제로 근방을 z 근방 제로가 아니라 z 이퀄 a 근방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요 근처에서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dz가 마이너스 z분의 x의 dx인데 뭐 일단 다 쓰고, 얘는 마이너스의 루트에 z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x의 dx. 근데 세컨드 오더, z의 세컨드 오더까지만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요거의 디퍼런셜의 퍼스트 오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z 이퀄 a로 하고, 잘못 썼네. 이게 아니고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ax d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ds 제곱에 하면은 얘가 dz 대신에 요걸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dx 제곱이 그대로 나오고 1 더하기 a 제곱분의 x 제곱이 하나 나오고요. 이게 dx 제곱 있고 크로스 텀은 없고 dy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그 무엇이냐, 이거 프린시펄 커버처를 가지고 하면은 그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이거와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이거와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아는데 베타가 제로라는 얘기죠. 하나 프린시펄 커버처 하나만. 그래서 이건 알파가 a분의 1이고요. 비교를 해보면 베타가 0이면은 이게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비교가 바로 안 보이면은 저기 가져와서 보면 알지. 예. 자, 뭐 매트릭 텐서는 사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복사를 하시고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비교를 해보면, 그쵸? 비교가 되죠. 이게 ds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완전히 성립을 하죠. 똑같은 게. 자,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트린식 커버처가 알파의 베타 곱인데 얘는 0이란 얘기죠. 사실 완전히 익스트린식 커버처만 존재를 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얘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실린더에 사는 이 2차원의 어떤 지성을 가진 그 존재가 있다고 치면 리빙 크리어처, 이게 뭐냐면 지성을 가진 존재라고 봅시다. 얘는 얘가 평면인지 구분을 안 하는 거죠. 그 익스트린식 커버처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게 똑같아요. 일단은 모든 게 똑같다는 얘기가 얘를 그냥 ds 제곱을 여기 물론 익스트린식 커버처를 썼지만 얘는 또 다른 코디네이트를 쓰면, 그러니까 정리 천천히 얘기합시다. 이게 이 인트린식 커버처가 없다는 뜻이고요. 얘는 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물론 여기서는 G11이 1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커브드 코디네이트를 쓴 건데 얘는 다른 코디네이트를 쓰면은 완전히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잠깐 이 지금 9는 나중에 할까. 지금 이 9 그림 보면 안 되고요. 지금 9 얘기가 아닌 실린더 얘기니까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냥 두 개의 코디네이트를 잘 잡으면 되는데 봅시다. 두 개의 코디네이트를 잘 보면은 하나를 x1을 a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2를 그냥 y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원의 표면을 돌아가는, 그죠? 이쪽 방향을 원주 방향을 돌아가는 것이 되고, 그래서 ds 제곱이 그냥 dx1의 제곱 더하기 dx2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a d파이의 제곱 플러스 dy 제곱 이걸 쓴 거죠. 자, 이건 뭐냐면 g ij가 이제 그냥 델타 ij가 돼서 얘는 플랫한 게 확실하죠.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인트린시컬리 플랫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구부러졌는지 어쨌는지는 우리는 상관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2D 애니멀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인트린시컬리 플랫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구부러져 있지만 구부러져 있는 건 순전히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게 실린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여기 이게 그림이 겹쳐버렸네. 안 겹치게. 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의 경우인데, 얘는 또 다른 경우인데, 자, 스피어가 바로 얘가 이제 인트린식 커버처를 갖는 경우인데, 얘는 물론 이제 코디네이트를 쓰는 방법은 무수히 많이 있고, 뭐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써도 되고요.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써도 되는데, 스피리컬 코디네이터를 쓰지 말고 그냥 여기 제티컬 여기가 원의 중심이 구의 중심이 여기 O라고 하고, 여기 거리가 좀 이상하지 이 그림이.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이런 반구를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중심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내가 요 포인트 요 포인트 근처에서 요걸 우리가 P라고 하고요. 요 포인트 근처에서 공률을 따져보고 싶어요. 자, 근데 P라고 하는 포인트는 X도 0이고 XY, Z가 0, 0, A를 말하는 건데, 그 P 근처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공률을 따지는 거죠. 사실 구의 공률은 모든 위치에서 동일하죠. 완전히 호모지니어스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인데, 커버처가 호모지니어스하고. 그래서 한 군데서만 따지면은 알게 되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P 근처에서 우리가 ds 제곱을 구하면 dx 제곱이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z가 9의 방정식을 만족을 하니까 이게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제 우변으로 넘기면 x 제곱 y 제곱을.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에 x dx 플러스 y dy 이렇게 되죠. 그쵸? 뭐 2가 나오지만 양변에 2를 다 캔슬 시키면, 자 그럼 dz는 그 마이너스 z분의 1에 요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퍼스트 오더만 하면 되니까 A를 A로 써도 되죠. 나머지 하이어 오더는 세컨드 오더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ds 제곱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는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에 더하기 요거의 제곱, 요거의 a 제곱분의 1은 놔두고 그렇죠, 요거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얘를 이제 항별로 정리를 하면 dx 제곱에 1 플러스 a 제곱에 x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플러스에 이쪽도 a가 똑같이 나오고 x 대신에 y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텀이 나오죠. 크로스 텀이 a 제곱분의 2배의 xy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G11, 이게 G22, 이게 2배의 G12.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까도 썼던 그 정의 커버처 매트릭스랑 이제 매트릭 텐서의 관계에서 여기 쓴 거 그대로 쓰면 되죠. 관계가 뭐냐면은 이거랑 비교를 하면 다시 우리가 이 커버처 매트릭스가 다른 게 아니고 알파가 a분의 1이고 베타가 a분의 1이라는 얘기죠. 또는 이제 커버처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 이건 뭐 원래 저기 호모지니어스 하기 때문에 어느 베이시스로 해도 다이아고널이 되고 이 베이시스에 무관하게 이렇게 되죠, 사실은.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이 가우시안 커버처니까 가우시안 커버처가 1/a 제곱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는 저기 꼭지점에서 북극 주위에서 우리가 전개를 해서 했지만은 얘는 정확한 값이에요. 사실은 정확한 값이고 저기 똑같죠. 곡률은 다 똑같죠. 9에서 곡률은 same everywhere. 호모지니어스하다. 곡률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세컨드 오더 또는 이제 디퍼런셜의 퍼스트 오더까지만 하면 정확해요. 어프락시메이션을 쓰지만 사실 정확한 거예요. 곡률의 정의에서는. 자, 이걸 우리가 사실은 이게 k 값이 플러스잖아요. k 값이 0보다 커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 커버처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요. 양의 곡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차원에서 곡률 부호 바뀌는 거랑은 이야기가 달라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1차원에서 양 의미라고 하는 게 뒤집으면 양이 의미되지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뒤집는다고 양이 의미되는 게 아니고 뒤집어도 여전히 양의 포지티브 커버처를 갖고 있고요. 북극이든 남극이든 똑같은 곡률을 갖고 있잖아요. 음의 곡률을 갖는 게 뭐냐, 이제 그림이 보이지만
요거 잠깐만 하고 우리가 말 한 장 흔히 얘기는 하는데 말 한 장을 요새 누가 자주 봐요. 그래서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항상 이거 얘를 뭘로 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좋은 거를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기 강의 듣기 전에 듣기 전에 이거 알 수가 없구나. 공지를 해야겠다. 감자칩을 하나씩 사서 보면은 거기 반드시 이 음의 공률을 가진 놈이 그러니까 이 잘 보면 이걸 x축이라고 하고 이걸 y축이라고 해봅시다. 얘는 x축으로는 요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죠? 알파 값이 그러니까 프린시펄 커버처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얘가 요렇게 구부러져 있죠. 이건 베타가 그래서 0보다 크고 알파는 0보다 작아요. 물론 이제 축을 반대로 잡으면은 얼마든지 서로 상대 부호를 바꿀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대 부호가 아니라 알파를 포지티브로 만들면 베타를 네거티브로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간에 얘는 Z가 그러니까 이게 Z축이 이쪽에 있다고 치면 2분의 1의 알파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베타 y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우시안 커버처는 알파 베타인데 얘는 반드시 음의 커버처를 갖게 돼요. 그 셀들이 그러니까 네거티브 커버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커버처라고 하는 거는 인트린식 커버처.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커버처가 부호가 반대인데 그 인트린식 커버처를 가지고 있는 놈은요. 인트린식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인트리스칼리 내부적으로 구부러진 서피스는 얘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롤링 플래너 슛.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개도를 그려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사실은 인트린식 커버처랑 인트린식 커버처가 바로 그래비티 소스가 되고요.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할 텐데 이게 사실은 매터예요. 매터랑 동일한 거예요. 매터.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잠깐 하는 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